자, 일단 오라클 사이트에 접속을 했고요. 여기서 오라클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홈페이지가 항상 위치가 바뀌어서 잘 찾아보셔야 되고, 오라클 다운로드 XE 익스프레스 에디션을 사용해야 무료로 그냥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사용하실 때는 11G 버전 쓰시면 되는데 서비스가 종료돼서 지금은 뭐 연습용, 개인 개발용 뭐 요 정도로 쓰실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운로드를 찾아가서 버전은 가보니까 21C 이런 게 있네요. 11G 버전, 12C, 18C, 19C, 21C 이런 식으로 버전이 있거든요. 요거 이제 서비스가 종료가 됐고 11 버전은 근데 가볍게 활용할 수 있어서 이걸 쓰셔도 되고 12C 버전부터는 클라우드 기능들이 추가된 애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할 때 버전을 참고하는 거고 공부할 때는 여러분이 공부하고자 하는 그 SQL을 사용할 수 있게끔 환경만 만들면 돼서 어떤 버전을 쓰든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저는 미리 다운을 받아놨고 설치를 한다 그러면 셋업 해서 설치를 하면 되는데 이게 가끔 그냥 설치하면 설치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우클릭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 설치 준비 중 마법사가 뜨고요. 설치하실 때 넥스트 동의해 주시고 넥스트 하면 어디에 설치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넥스트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뜰 거예요. 얘는 기본적으로 오라클 시스템을 설치하면 시스, 시스템, 뭐 PDB, 어드민 뭐 이런 계정들이 생기는데 관리용 계정들입니다. 걔네들한테 사용될 비밀번호예요. 원래 복잡하게 써야겠죠. 실습용이니까 간단하게 쓸 겁니다. 1, 2, 3, 4, 1, 2, 3, 4 하고 넥스트 해서 그냥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자, 오라클 설치가 완료가 되면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명령 프롬프트를 여시고 여기다가 SQL 플러스라고 프로그램 입력을 해보시면 오라클이 설치되면 같이 설치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걸 실행하면 접속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관리용 계정 시스템 하고 설치할 때 입력했던 비밀번호 1, 2, 3, 4 하고 로그인 하시면 접속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쿼리 갖고 놀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오라클을 가지고 노실 때는 요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시스라는 계정하고 시스템이라는 계정이 있고요. 그다음 테스트용, 연습용으로 HR이라는 계정이 있는데 일단 오라클은 계정마다 자신이 사용하는 어떤 테이블 스페이스라는 영역이 나누어져 있어요. 물론 완벽하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나눠진 개념은 아니고요. 서로 다른 영역에 접근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나 시스템 계정은 이 오라클 시스템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시스템 계정으로 로그인 한 다음에 내가 연습을 위해서 테이블을 만들고 뭘 하고 하면 관리용 테이블들과 섞여서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오라클로 작업하실 때는 계정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그 계정이 사용하는 공간을 가지고 테이블도 만들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조작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계정 생성입니다. 계정 생성. 시스템으로 들어와서 내가 실습에 사용할 계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create user C## 이름은 테스터라고 적겠습니다. C#은 앞에 붙여줘야 돼요. 기본 규칙이라서 바꿀 수 있지만 이대로 가고요. identified by 비밀번호
그리고 마지막에 세미콜론. 이렇게 하면 계정을 생성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정을 생성했다고 해서 바로 로그인이 불가능하고요. 역할을 부여해 줘야 되는데 그란트, 커넥트, 접속할 수 있는 권한, 리소스,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그다음 unlimited 테이블 스페이스, 이 권한, 역할 3개를 지금 만들어진 테스터 계정에게 부여한다 라고 한 줄을 또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C## 테스터라고 하는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그걸 통해서 실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사용자 전환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사용자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완전히 나가서 다시 SQL 플러스 실행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SQL 플러스 뒤에다가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로그인 하셔도 됩니다. 편한 대로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이 상태가 어떤 개념인지 알고 여러분이 쿼리 연습을 해야겠죠. 오라클을 설치하면 여러분의 컴퓨터가 데이터베이스 서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체계예요. 체계. 하나의 시스템.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오라클을 설치하면 내 컴퓨터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하나 설치가 된 거고 거기에 시스라는 관리 계정, 시스템이라는 관리 계정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고 지금 제가 연습용으로 테스터라는 계정을 하나 추가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테스터 계정이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 스페이스라는 공간이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테이블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서 사용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만들어진 이 테스터 계정으로 SQL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여기에 접속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접속된 라인을 통해서 SQL, Structured Query Language, 구조적, 질의라고 하는 이 언어를 이용해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시스템 계정으로 들어갔을 때도 소통을 했죠. Create, Grant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SQL이에요. 언어입니다. 지금 이 환경에서 쿼리를 전송하고 결과 받아오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프로그래밍 공부하실 때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한다 그러잖아요. 그 연동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이 SQL 플러스 같은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자바로 프로그램을 작성했으면 자바로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는데 오라클을 연동하겠다. 그럼 오라클 계정하고 그 오라클에 접속할 수 있는 드라이버 프로그램하고 같이 내 프로그램에 포함을 시켜서 DB에 접속해서 쿼리 날리고 결과 받아다가 프로그램이 동작하게. 이게 DB 연동하는 겁니다. 파이썬으로 코드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 오라클에 접속할 수 있게끔 해주는 드라이버 파일을 또 포함하고 그걸 이용해서 파이썬 코드로 쿼리를 전송하면 얘를 통해서 DB의 쿼리가 날아가는 이런 형태가 DB를 연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SQL 플러스도 DB를 연동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거죠. 이 개념을 아시면 아,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뭘 좀 만져봐야 되는데 제일 먼저 작업할 건 테이블을 생성해 봅니다. 테이블을 생성. create 테이블. 쌍따옴표는 식별자를 의미합니다. 이름, info. 그리고 괄호 열고 id는 number, name은 뭐 이렇게 써요. 근데 이게 되게 쓰기 불편하죠. 쓰다가 오타가 났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서 잘못해서 엔터를 눌러요. 그러면 이어서 쓰면 돼요. 이어서 그냥 쭉 쓰시면 됩니다. 벌스 이렇게 쓰고 데이트 이러고 엔터를 치고 넘어가요. 자,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옆으로 줄줄이 쓰다가 엔터를 쳐서 넘어왔으면 그냥 이어서 쓰면 된다고 했는데 이제 문제가 커진 겁니다. 왜? 이거 지금 테이블 이름이 info고요. 요게 컬럼 하나하나를 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게 컬럼 이름이고 자료형이에요. 그래서 name은 자료형 안 썼죠? 넘어갔어요. 벌스는 자료형을 썼는데 다타래요. 데이트 자료형이 있는데 데이터? 이 자료형은 없어요. 그럼 이미 내려갔잖아요. 다시 올라갈 수 없거든요.
이렇게 연결해서 쓰다가 명령어가 끝났다. 허리문이 끝났으면 세미콜론이 들어가면 거기가 끝이라고 인식을 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럼 이제 다시 써야 돼. 처음부터. 연습하기 되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메모장을 쓰시는 거예요. 메모장을 하나 열어 가지고 여기다 미리 코드를 작성하는 거죠.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할 거예요. 인포 바로 열고 엔터 들여쓰기도 하고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는 넘버고요. 두 번째 컬럼은 네임인데 얘는 바차2라는 자료용을 씁니다. 100글자만큼 들어가고요. 100바이트. 벌스는 데이트라는 자료용을 씁니다. B 타입은 혈액형인데요. 얘는 차라는 타입으로 두 칸을 쓰겠습니다. 세미콜론. 요렇게 해서 테이블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쓰냐면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만약에 내가 오타가 있었으면 복사해서 붙여 넣었을 때 에러가 났을 거니까 그럼 여기서 수정해서 다시 붙여 넣게 하면 되고 그래서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그럼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예요. 오라클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전체에 지금 테스터라는 계정이 사용하는 영역이 있고요. 그 영역에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ID, name, 벌스, b타입 요런 게 들어가는 테이블 하나가 만들어진 겁니다. 별거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내가 뭐라고 작성해서 엔터 땅 치면 저 테이블에 뭔가가 조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SQL을 다루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DESC, Description, 테이블 이름, Info 그러면 테이블의 정보를 보실 수도 있고요. 자, 다음 지금 Create라는 SQL을 써본 건데 몇 가지 소개를 좀 하면서 갈게요. SQL은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DDL, DML, DCL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더 나누기도 하는데 일단 크게 이렇게 데이터를 정의하는 definition, 그 다음에 데이터를 manipulation하는 조작하는, C는 컨트롤하는 이런 걸로 나누는데 보통 SQL을 다룬다라고 했을 때 DDL은 create, drop, alter 요 세 가지로 시작하는 애들을 얘기하고요. 얘들은 데이터베이스에 만들 객체, 사용자도 객체고 테이블도 객체고 이것저것 객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객체를 대상으로 생성하거나 삭제하거나 객체의 속성을 바꾸거나 어떤 관리의 목적입니다. DDL이고요. 그리고 DML이 일반적으로 쿼리를 작성할 때 많이 쓰이는 거 CRUD라고 하죠. Create, Read, Update, 딜리트를 의미하는데 요 DDL의 create랑 얘는 다른 거예요. 요거는 보통 이제 쿼리문에 빗대서 얘기할 때는 insert 구문, 그다음 select, update, delete 구문이 있는데 이것들은 만들어진 객체, 테이블을 대상으로 해서 테이블에 행 하나, 값 하나 집어넣거나 값 삭제하거나 들어간 값의 특정 부분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여기 들어있는 애들이 뭐가 있는지 조회해 오거나 이런 용도로 쓰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실제로 SQL 관련된 것들 중에서는 다 쟤네들이 중요해요. 특히 이 셀렉트 이거 가지고 테이블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조회해 오기 위한 이슈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것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고 뭐가 되고 뭐 테이블을 튜닝해야 되고 막 그런 거예요. 다 검색이니까. 저장하는 이유는 나중에 쓰려고. 근데 저장은 잘 해놨는데 나중에 쓸 때 막 그렇게 못 찾아와요. 그러면 힘들죠. 안 좋은 거죠. 개념이 이런 거고요. 이 CL은 좀 전에 써봤던 그란트, 리보크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역할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역할을 뺏어오고 뭐 이럴 수 있는 관리형 목적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것들은 결국 DML들을 좀 볼 겁니다. 값 삽입하는 부분이 있어요. 값 삽입. 테이블에 값을 넣고 싶다. insert into. 요게 고정이고요. 어디에다가 저장할 거냐? info에 저장할 거다. 그리고 그 info에 컬럼 이름, 테이블을 설정할 때 id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name이 있었고, 그리고 벌스가 있었고, b타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 컬럼들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겠다라고 지정하는 거고요. 거기에 들어갈 값들, values 하고 나서 뒤에다 쭉 써주는 건데 너무 길어지니까 엔터 한번 쓸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숫자는 1이요. 첫 번째 아이디는 1이고 네임은 홍길동이다라고 쓸 건데 SQL에서 문자열을 표현할 때 홀다운표를 사용합니다. 쌍따옴표는 식별자예요. 이건 고유한 이름 같은 거고요. 값에 해당하는 건 홀다운표로 표현을 합니다.
문자열이에요. 스트링. 그리고 날짜, 생일도 문자열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형식만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의 문자열로 맞출 수 있어요. 년, 월, 일 해서. 그 다음에 B타입, 혈액형이고요. AB형이요. 뭐 이렇게 써볼까요? AB형. 여기까지 하면 끝. 테이블이 이렇게 있었죠. 그 테이블에 ID, name, birth, B타입. 그래서 인포 테이블에 ID 컬럼, name 컬럼, birth 컬럼, B타입 컬럼에다가 값으로 요것들을 매칭시켜서 넣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 값 한 줄이 여기 들어오는 거죠. 한 줄로 이렇게. 실행 한 개의 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저기의 행이 진짜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회하는 용도로 select를 쓰는 거고요. select id하고 name하고 birth하고 b타입하고 요거 가져올 겁니다. 어디로부터 가져올 건데요? from info라는 테이블로부터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콘솔이라서 얘가 차지하는 크기 때문에 뒤로 밀려서 나온 거고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id는 1이고 name은 홍길동이고 벌스는 요때고 b타입은 여기고 잘 나온 거죠. 오케이? 그리고 셀렉트 할 때 이게 조회한다라고 했는데 그때 내가 보고자 하는 컬럼을 따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다 지정한 게 아니라 특정한 것들만. 내가 만약에 이름하고 혈액형만 보고 싶다. 이렇게 두 개만 선언해 주시면 이름하고 혈액형만 나와요. 또는 번호하고 이름만 보겠다. 그럼 번호하고 이름만 나오고요. 순서도 상관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앞에 생일이 나오고 뒤에 이름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선택한 순서대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을 대상으로 값 집어넣고 갖고 오고 하는 게 이게 다예요. SQL은 이게 기본.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공부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되게 정적이에요. 뭔가 이렇게 동적으로 뭔가 이렇게 착착 뭐가 되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쓴 대로 들어가고 내가 쓴 대로 돌아오고 굉장히 정형화된 작업을 하고 있는 거라서 굉장히 지루하죠. 혼자 공부할 때. 뭐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지금도 DB는 싫어요. 그냥 쓰는 거지.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값을 더 집어넣어 보는데 값을 집어넣을 때 앞에서는 모든 값을 저장하려고 이렇게 ID, name, 벌스, b타입 이런 식으로 썼는데요. 값을 집어넣을 때 부분적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이디와 이름만 넣고 싶다 그러면 아이디 이름만 적으시면 돼요. 아이디랑 이름만 적고 값으로 뭘 집어넣을 거냐면 2번이요. 그 다음에 이순신이요.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이디랑 네임에다 값을 넣으려고 했는데 여기다가 날짜까지 저장을 해버리면 매치가 안 되죠. 잘못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법들을 여러분이 알아가는 게 SQL 공부고요. 반대로 집어 넣으려고 하는 컬럼이 많은데 뒤에 개수가 적으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메모장을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인설트하는 내용을 예시를 들어놨죠. insert into info에 values. 자, 컬럼 선택을 안 했어요. 컬럼 선택을 안 하면 모든 것들을 집어넣겠다가 됩니다. 중간에 비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컬럼을 선택했다면 그것과 동일한 개수, 동일한 자료용으로 값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생략해서 쓸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에 다 적어주는 게 더 좋습니다. SQL은 코드가 길다고 해서 뭐 효율적이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쿼리문의 구조가 어떤지에 따라서 결과가 속도가 좋냐 나쁘냐 이렇게 따지는 거라서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되도록이면 다 표현하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인설트를 할 건데 지금 앞에서 인설트를 몇 번 했기 때문에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드랍 테이블 인포. 드랍 테이블은 크리에이트의 반대입니다. 테이블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테이블 자체를 없앤다. 그러니까 다시 값을 집어넣으려고 한다면 테이블이 없으니까 집어넣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크리에이트 테이블 그 다음 이어서 값 집어넣는 것까지 전체를 복사해서 한 번에 집어넣으면 다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select 모든 내용 컬럼을 보겠다. from info 해서 결과를 보실 수 있어요. 자, 값이 이렇게 잘 들어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는데요. 불편하지 않아요? 안 불편해요? 이 콘솔에서 작업하는 게 원래 정석이에요. 이게 기본이고. 근데
왔다 갔다 메모장도 열었다가 복사했다 붙여넣기 했다 이렇게 콘솔로 쓰는 게 너무 불편하면 그래픽으로 다룰 수 있게 GUI 툴이 또 있거든요. 지금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그래픽 툴이 있고, 만약에 MySQL을 쓴다 그러면 MySQL을 사용하기 위한 또 GUI 툴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SQL 디벨로퍼라고 해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GUI 툴이에요. 오라클에서 받을 수 있고요. SQL 디벨로퍼라고 하는 것을 오라클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해제하면 SQL 디벨로퍼를 실행해 볼 수 있는데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얘는 자바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처음에 환경 설정 임포트 이런 거 없으니까 아니요 하시면 되고, 사용 추적 뭐 아무거나 누르시고, 자, 이렇게 그래픽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딱 봐도 누르면 접속될 것 같아요. 그죠? SQL 디벨로퍼로 접속하자라는 겁니다. 네임 요거는 접속 정보가 여기 많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계정마다. 그것들을 식별하기 위한 이름이라서 아무거나 입력하셔도 되고요. 여기가 중요해요. 우리가 접속할 계정 이름이 이렇게 생겼죠? 비밀번호 1234 그거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그냥 테스터다 이렇게 써줄 거고, 사용자 이름 부분에 C## 테스터다 라고 해주고, 비밀번호는 1234다. 귀찮으니까 저장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속하기 때문에 내가 현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고 서버고, 거기에 포트를 1521번 포트를 열고 실행을 해요. 그러니까 뭘 할 때마다 네트워크의 IP니 포트니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만이라도 알고 계시라고 네트워크 수업을 한 거예요. 자꾸 눈에 띄거든, 저런 애들이. 공부하다 보면. SID는 익스프레스 에디션을 의미하는 거고, 보통 정해져 있어요. XE 아니면 ORCL 해갖고 있는데,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디폴트로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속이 잘 되는지 테스트 한번 눌러보시면 문제없이 성공이라고 뜰 거예요. 그러면 접속하세요. 그럼 여기에 테스터라는 이름의 접속 정보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테스터의 네임스페이스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자원들이 쭉 나오게 되고, 우리 지금 테이블 하나 만들었잖아요. 테이블 열어보시면 돼요. 이거 플러스 열어보시면 info라는 이름의 테이블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 이 테이블을 클릭했을 때 여기 가운데에 정의된 내용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탭 있죠? 이 탭을 보면 데이터 저장된 정보가 나올 거예요. 안 나오네요? 인설트 했는데. 그죠?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전 인설트 했거든요. 봐봐요. 6개의 행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안 나오죠. 여기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왜 안 나오냐면 여기서 또 설명이 나오는 게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화가 난다. 화가 난다. DB 공부할 때 원래 이래요. 어려워. 트랜잭션이 뭐냐면 작업 단위 같은 개념인데, 데이터베이스에 조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접속이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일 수 있어요. 자원은 하나인데 둘 이상이 접속을 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파란색 접속에서 값을 저장했다. 근데 저장한 상태인데 아직 완전한 값은 아니었어요. 좀 더 수정될 값이긴 해요. 그래서 파란색이 아직 작업 중이야. 근데 만약에 빨간색이 접속을 해서 여기 값이 하나 들어와 있네? 이거 갖다가 써먹어야지 해서 갖고 가서 쓰고 있어요. 잘못된 정보였는데, 아직 완성된 정보가 아니었는데 그걸 가져다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어. 그리고 그러다가 이 파란색 정보가 오케이 여기 수정해갖고 이제 마무리 다 됐음. 그래서 나 접속 끊고 나가. 나 다 했음. 그랬는데 빨간색이 알기로 원래 지금 가져왔던 정보는 자기가 알고 있던 색깔이었는데, 나중에 다시 가서 확인하니까 값이 변경돼 있잖아요. 남이 바꿨잖아. 여러분이 집에다가 냉장고에 이따가 먹으려고 케이크를 집어넣어 놨다니까? 근데 그걸 우리 엄마가 뺏어 먹은 거예요. 나는 지금 나와가지고 공부하고 있으면서 이따 집에 가고 케이크 먹어야지. 내 머릿속엔 집에 케이크 있잖아. 근데 케이크 없어진 거죠. 집에 가서 냉장고 문 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러가 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개념을 데이터 무결성이라 그래요.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았음, 변조되지 않았음을 보장할 수 있는 개념. 무결성이라고 하는데 트랜잭션이라는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 파란색이 접속을 해서 현재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사용 중이라면 얘가 조작하고 있는 내용은
아직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시키지 않는 거예요. 작업 중인 내용은 가상의 어떤 정보로서 작업하게끔 내비두고 다른 녀석이 접속했을 때는 수정되기 전 내용만 가지고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데이터의 일관성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파란색이 자신의 작업이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그때 무엇을 하게 되냐면 바로 커밋이라는 걸 하게 돼요. 커밋이라는 건 데이터베이스의 지금 현재 상태를 반영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반영이 되면 다른 접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요, 커밋이 되지 않고 중간에 작업 중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지금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면 안 되는 상황. 그래서 변경하고 있던 내용들을 싹 날려버리고 싶을 때 그때 사용되는 키워드는 롤백이고요. 흔히 게임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백섭이 됐다. 이런 게 이제 네트워크로 전송되고 있던 데이터가 손실이 돼서 서버한테 데이터가 제대로 도착이 안 돼서 내가 진행했던 퀘스트라든지 먹었던 아이템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손실되는, 그렇게 되면 서버의 상태가 이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돌아가니까 백섭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데이터베이스와의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DB에 저장될 내용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도 이제 백섭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값이 잘못 들어가 있을 때 이전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롤백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커밋과 롤백은 같이 따라다니는 애고요. 어떤 작업이 진행이 되면 쭉 진행이 되는 동안에 아직 DB에 반영이 안 돼 있다가 커밋을 하면 이 변경 사항이 다 반영이 되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 트랜잭션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기존에 작업했던 내용을 다 한 번에 일괄 취소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롤백이고요. 그래서 이게 트랜잭션 단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이 그렇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SQL 플러스를 가지고 접속을 해서 인설트를 했어요. 그건 아직 DB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SQL 디벨로퍼로 접속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럼 지금 이 녀석이 접속해서 인설트하고 있는 내용이 마무리됐다면 여기서 커밋을 해주면 얘도 확인할 수 있겠죠. 커밋 짠, 커밋이 완료됐고요. 그러면 여기서 새로 고침을 했을 때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2개 이상의 접속이 있을 때 트랜잭션이라는 범위가 있다는 거, 한쪽에서 커밋을 하지 않으면 다른 쪽에선 그 정보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하실 때 SQL 플러스를 가지고 연습을 하셔도 되고, 근데 눈으로 보면서 하는 게 아무래도 공부에 좀 더 재밌으니까 SQL 플러스를 닫아버리고 이제 이걸로 접속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지금처럼 테이블을 만들었으면 테이블 구경하실 수 있고요. 세로 고침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쿼리문을 작성할 때는 여기 워크시트라는 게 생겨요. 여기서 쿼리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select 해보고 싶다. 별 from info에 들어있는 것들을 다 조회하고 싶다. 그럼 이 쿼리문을 실행하시면 돼요. 여기에 여러 줄을 작성하고 한 번에 실행하고 싶으면 스크립트. 그냥 내가 커서를 하나 딱 선택해서 요 세미콜론 한 줄까지만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 재생 버튼 컨트롤 엔터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컨트롤 엔터 해보면 아래쪽에 결과물이 나와요. 셀렉트 결과. 그러니까 콘솔 저기 명령창에서 작업하시는 것보다 여기서 이렇게 써보면서 확인하면 아무래도 눈으로 잘 보이니까 연습하기에 더 좋겠죠.